박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천하 대란의 황건적 장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의 소설, 그러면 아마 삼국지일 것입니다. 삼국지가 처음 시작될 때 보시면 황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건적은 중국 역사상 종교적인 성향을 띤 밀란으로서는 처음이자 대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동한 마렵의 환관들의 횡포와 외척들의 횡포, 그리고 환관과 외척의 싸움 속에서 기근까지 들면서 동한 농민들은 정말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대현량사 또는 남아선인, 즉 장자의 남아경을 득도했다는 장각이 나타나서 포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각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적을 만들어주고 그 부적을 태운 물로 치료도 해주고 본인이 아마 기공이나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병에서 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장각은 태평도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는데요. 태평도는 그 내용을 보면 도교 사상,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참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요. 중국의 불교가 동한 마렵에 들어왔다는 것이 거의 정설인데요. 일부는 불교의 사상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에서 좋은 점도 뽑아서 어떻게 보면 잡탕이죠. 이걸로 태평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자 이걸 조직화했는데요. 36방을 만들었습니다. 한 방에는 많게는 10,000명, 적게는 6,000~7,000명으로 조직을 했는데요. 본인은 천공장군이 됐고 두 동생은 지공장군, 인공장군이라고 명하고 36방에는 방주로 본인의 제자들을 전부 다 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직이 갖춰지고 신도수가 거의 40만에 육박하게 되니까 본인이 천자가 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호를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창천 이사, 황천 당립, 세제 갑자, 천하 대기, 16자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내용은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이제 누런 하늘이 서야 된다. 갑자년이 되면 천하의 대운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정치구호 비슷했기 때문에 쉽게 농민들이 이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에 누런 수건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황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4년 3월 15일 날 낙양에서 봉기하기로 하고 낙양의 주요한 관청과 고관 대작의 집에 흰 글씨로 자기들이 알아보는 기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황건적에 속했던 한 사람이 정부에 그것을 고발함으로써 그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었던 마원이는 잡혀서 참살당했고요. 이 황건적 토벌에 중앙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장각이 36방에 명령을 내려서 봉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36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장각의 세력을 펼쳤던 지역은 동한시대의 명칭으로 하면 기주, 연주, 유주, 청주 등 8개 주였는데요. 현대의 지도로 보시면은 하남성,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안희성 일대가 전부 다 황건적의 판도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관군들을 무찌르고 그 지역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동한정부는 노식, 황보숭 같은 사람들을 중랑장으로 임명해서 황건적 토벌에 나섰는데요. 결국 황보숭이 황건적의 근거지였던 광종, 지금으로 치면 하북성 위현인데요. 광종 공격에 성공하면서 장각은 거기서 죽습니다. 장각은 사실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고는 1년도 못 돼서 184년 10월경에 병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종을 점령한 황보숭은 무덤에 묻혀있던 장각의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잘라서 낙양으로 보내서 그 목을 낙양성 밖에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20년 동안 황건적의 난이 계속됐습니다. 두목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병력들 그리고 농민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건적이 왜 2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사실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36방으로 조직됐던 황건군은 한 번도 통합작전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장각은 군사적인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통합작전을 생각하지 못했고 각 지역에 있는 방에게 공격을 하라고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36방이 제멋대로 공격하고 제멋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관군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격파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의 주인공들 조조, 유비, 손견, 원소, 원술 같은 사람들이 바로 황건적을 무찌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동안의 중앙정부가 거의 붕괴되면서 지방의 군벌들이 제각각 일어나서 황건적을 막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동안 말해본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결국은 위초고의 삼국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장각이 내세웠던 이념은 간단합니다. 못 살겠으니까 한번 갈아보자 이런 거였지만 그는 태평도를 주장하면서 너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면 태평한 시대가 온다. 아주 간단한 논리와 함께 창천이사, 황천당립이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농민들을 하나로 규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되지 않았던 황건군은 쉽게 점령이 됐지만 이쪽에서 점령돼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쪽에 뭉쳐서 다시 황건군이 일어나고 여기가 점령당하면 또 다른 쪽에서 황건군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한때는 100만 명에 이르는 황건군이 조직됐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건 장각이 184년에 본인은 불과 10개월 정도 반란을 일으키고는 죽었습니다만은 장각이 준비했던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본인이 36방을 조직하고 변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정규군에 의해서 이 농민군들이 당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관청을 습격해서 자기네들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 군데 꽂았지만 결국은 중앙에서 나온 노식이나 황보승 같은 정말로 군사적인 전략이 있었던 사람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보승 같은 사람은 장각의 주력군을 광종 땅에서 포위하면서 광종성 바깥에 참호를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뒤에 벽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황건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만 명을 도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안 말해본 이 정치가 워낙 개판이었고 토호 세력들이 농민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반란을 일으켰고 그 구심점은 언제나 황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황건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이었던 장각이 죽었고 통합된 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끌었고 가장 대규모였고 태평도라는 종교적인 성격을 띄었지만 결국 황건적의 난은 어떠한 성과도 보지 못하고 동안의 영토를 전부 다 황폐화시킨 뒤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안 왕조도 그와 함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천하 대란의 황건적 장각이라고 했는데요. 이 장각이란 인물은 본인 스스로가 도교에서 유명했던 장도릉의 제자다 이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본인이 남하선인 또는 남하진인 장자의 이론을 자기가 정통으로 배웠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 장각의 이야기를 보면 도참 사상이 워낙 강했습니다. 동안을 세웠던 황제인 광무제 유수부터 이 도참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도 안 되는 민간의 미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조직해서 정치화하기에는 세력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무제 유수만 해도 본인이 정규군을 거느리고 싸맸고 본인이 황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됐지만 장각은 그러한 배경도 없었고
본인이 만든 태평도 자체가 그것이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기에는 너무도 미약했기 때문에 결국 황건적의 난은 대소동을 일으키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라를 완전히 황폐시킨 뒤에 끝나게 됐습니다. 사실 장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혼란해지면 장각 같은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농민들이 쫓아가기에도 너무너무 간단한 구호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천자, 즉 동안의 왕조는 망했다. 그러니 새로운 천자가 서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농민들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저는 요즘에 정치를 보면서도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역대 왕조가 망할 때 보면 이 황건적의 난처럼 수많은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 농민군의 우두머리들은 항상 간단한 구호로 농민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너무도 유명했고 삼국시대를 열어갔던 농민의 반란,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장각과 황건적의 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